고대, 근대, 현대 코칭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코칭의 역사와 철학 부분입니다. 코치라는 말은 이 헝가리에서 처음 이 말이 나왔는데요. 15세기에 헝가리에 코치라 불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 고급 마차, 요즘으로 시작하면 이제 뭐 카카오 블랙 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VIP 뭐 고급 택시가 등장한 거죠.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으로 도입이 되면서 영국에서 현재 COACH라는 그 스펠링의 코치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여기 보시면 코치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말은 그렇고 용어는 그렇고요. 사실 코칭 기법 자체는 고대, 근대, 현대 코칭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코칭의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직접 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자꾸 깨닫도록 했죠. 이걸 우리가 소크라테스 스스로 산파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비유 드린 게 코칭은 거울, 산파, 택시기사 이렇게 세 가지 비유 들어드렸죠. 그 중에 이제 산파술의 대가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대 코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성인분들이 질문을 주로 많이 하셨죠. 직접적으로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또 질문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부처님도 그러시고. 근대 코칭으로 넘어가면 이 테니스 코치였던 티모시 골웨이라는 분이 이너게임이라는 것을 창안을 합니다. 물론 이 이전에 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많이들 아시는 그 프로이드하고 같이 심리 연구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드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이 아들러 심리학이 이후에 긍정 심리학이라든지 코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또 이제 코칭 기법에는 이 티모시 골웨이의 이너 게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너 게임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실제 동영상이 나와요. 여성분에게 처음 초보 분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기존의 테니스 코치는 그 자세 그 참 말 안 되는 말씀 안 들으시네. 공을 끝까지 보시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요. 지적을. 기존의 코치는. 근데 이제 티모시 골웨이 코치는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임프루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이 비즈니스계에 있는 분들이 이 티모시 골웨이의 이너 게임이라는 것을 접한 다음에 야 이거 조직 내에서도 한번 써먹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코칭 기법이 개발되기도 했어요.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 컨설팅의 영국 파트너 중에서 존 휘트모어, 알렉산더 그레이엄 이런 분들이 이 문제 해결식 접근법 GROW라는 것을 개발해요. 그래서 GROW, Goal, Reality, Options, Way Forward에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확인하고 대안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접근법, 이 대화법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근대 코칭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 이러던 것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게 됩니다.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철학, 심리학, 교육학, 또 경영학의 발전, 또 뇌과학이나 또 양자역학, 구성주의 이런 것들을 또 코칭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현대 코칭에 그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칭의 역사라는 저하고 이제 우리 동료 코치분들이 같이 번역을 했던 코칭의 역사에는 코칭의 그 원뿌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철학입니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큰 것이 이제 심리학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탐구하던 게 철학이죠. 코칭은 현재 삶에서 자신의 이 삶의 근본적인 답변에 질문에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이프 코칭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라이프 코칭이라면, 비즈니스 코칭은 우리의 비즈니스는 무엇인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답변을,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원하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아들러, 아들러 심리학에서 이렇게 또 쭉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면서 인간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고요. 인간은 완성을 추구한다. 자신이 가진 긍정적 자질을 인간들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목적 의식과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추후에 많은 분야에 특히 긍정심리학과 코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칭의 그 계보도의 중요한 인물이 토머스 레너드라는 분입니다. 현대 코칭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죠. 이분은 원래 그 파이낸셜 플래너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기개발 단체, 코칭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에 재무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주다가 자기도 이제 옆에서 배운 거예요. 배워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VIP 고객들한테 VIP 고객들이 친해지면 자기 고민거리,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이나 일에서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코칭 기법으로 도와줬더니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당신 이것만 전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거 전문을 한번 해보지? 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명함의 프로페셔널 코치, 직업으로서의 첫 번째 1호 코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이제 현대 코칭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코칭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야,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코치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프로 코치 양성 기관인 코치 유니버시티라는 의미에서 코치 U도 만들고, 그다음에 코치빌이라고 코칭 펌, 우리가 이제 로펌 있죠. 변호사들이 같이 있는 그런 것처럼 코치들의 어떤 회사, 코칭 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프로로서 이제 코치라는 영역이 자리 잡으려면 어떤 프로페션, 그 직업 영역에 대한 어떤 도덕적 규범, 또 가이드라인, 또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국제 코치 연맹도 만들고 국제 코치 협회도 설립을 한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어디서 코칭을 배웠냐? 이 현대 코칭의 아버지인 토머스 레너드에게 직접 배우시고, 또 현대 코칭의 아버지인 토머스 레너드가 죽을 때까지 개인 코칭을 한 사람이 바로 탐 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뉴멕시코 쪽에서 원래는 그 이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코칭을 했었는데, 토머스 레너드를 만나면서 멀쩡한 사람을 이제 코칭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탐 스톤은 사실 그 순수의식 기술이라고 해서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기법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토머스 레너드의 대화 기반의 기술들하고 같이 합하면서 같이 3세대 코칭, 이제 토머스 레너드는 이제 1세대, 2세대 코칭을 만들어내거든요. 1세대 코칭은 논리, 이성 중심이라면 2세대 코칭은 그 사람 내면의 감정이나 가치 부분을 건드려 들어가는 접근법이고, 3세대 코칭은 잠재의식 차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제 거기서 4세대 코칭까지 분류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토머스 레너드 기준으로 본다면 1세대는 이성, 2세대는 감정과 가치까지, 3세대는 이제 그 사람의 잠재의식까지 건드는 그런 것이지 볼 수가 있는데, 이 3세대 코칭을 두 분이 같이 연구하시다가 이제 레너드가 돌아가신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데이브 앨리스 코치는 노벨 평화상, 그라민 뱅크의 총재이시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를 개인 코칭하신 분이에요.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이제 방글라데시의 경영학 박사죠. 이분이 이제 그 선진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따고 고국에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 그 대출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서민들을 가난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 업적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기여하신 분이 이제 데이브 앨리스 코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멜린 애킨슨 박사. 이분은 그 NLP 코칭의 대가입니다. 밀턴 에릭슨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에릭슨 칼리지의 대표로 계시고요. 팀 머시니 박사. 이분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WABC 이 세계 비즈니스 코치 협회를 설립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제가 이제 또 이분한테서 배웠죠. 이분은 원래 또 이제 심리학자이셨는데, 코치로, 비즈니스 코치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일린 하네간 MCC. 이분은, 제가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이분이 진행하시는 임원 코칭 과정을 이제 제가 또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걸러서 우리 또 폴정 박사님이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코칭도 배우고 네.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영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원조격인 이런 분들의 컨텐츠를 잘 또 소화해서 전수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또 이제 각종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코칭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입니다. 켄 윌버, 통합심리학의 대가십니다. 데이비 호킨스 박사, 의식연구의 대가시죠. 밀턴 에릭슨, 우리 이제 밀턴 최면요법으로 유명한데요. 최면 기법이 이분이 쓰시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현대의 NLP나 코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리고 경영학의 대가, 경영학의 구루로 알려져 있는, 또는 뭐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피터 드러커,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자의의 발족, 그리고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레어 그레이브스 박사, 이런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팟빵,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코칭의 역사라고 녹음을 해놨으니까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코칭의 종류와 코칭 리더십.